제조업이 있는 곳, 그곳에 산업용 컴퓨터가 존재한다. 작업장의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산업용 컴퓨터의 생산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각종 진동과 충격, 먼지와 유분까지 열악한 모든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산업용 컴퓨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20년 전 원자력 발전소와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제어했던 여의 시스템. 그들은 이제 국내 산업용 컴퓨터의 최강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 가지 기술을 안정 궤도에 올려놓으면 곧바로 다음 사업에 착수한다는 끝없는 도전 정신. 여의 시스템이 들려주는 창조 경제를 만나본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 현장을 둘러보는 사람들. 성명기 대표와 직원들이다. 앞만 보고 달려온 23년. 산업용 컴퓨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지금의 번듯한 기업을 만들기까지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꿈도 야망도 많았던 어린 시절. 지금의 여의 시스템은 소년 성명기의 호기심으로부터 탄생됐다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라디오 무전기 만들면서 공부는 완전 뒷전이었고, 또 방학 때는 제 이종 사촌하고 시골의 굴이랑 굴속은 다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집에 있는 전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해해보다가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장난꾸러기에 호기심 많던 소녀는 훗날 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취직하지만 새로운 것에 관심을 쏟기는 마찬가지였다. 그중 직장 동료들과 밤을 새워 8비트 컴퓨터를 조립했던 일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컴퓨터를 만들었던 일은 단순한 에피소드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만든 컴퓨터와 당시 직장에서 연구과제였던 군사장비를 결합시키면 설비 제어 장치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그 뒤로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한 달 만에 내팽개치고 나왔다. 그렇게 여의 시스템과의 운명이 시작됐다. 복잡한 회로들과 싸우고 있는 여의 시스템의 개발진들. 이곳에선 산업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제작이 주된 업무다. 그런데 설계 과정이 소프트웨어 못지않게 복잡해 보인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진행되는 걸까? 하드웨어 설계는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의 90% 이상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산업용 컴퓨터는 정상적인 동작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산업용 컴퓨터는 설계 단계부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각종 시스템, 공공 현장을 통제하는 서비스, 유통센터의 화물을 분류하는 일 등 산업용 컴퓨터가 쓰이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작업의 패턴도 작업장의 성격도 모두 다른 것의 컴퓨터를 생산하다 보니 매번 설계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내부 설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 내구성이다. 산업용 컴퓨터가 쓰이는 것은 대부분이 실외 환경이다. 실내라 하더라도 컨테이너 아니거나 넓게 트인 공간인 경우가 많아 실외나 다름없다. 그렇다 보니 때로는 선박이나 철강을 설비하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견뎌야 하고 군용 무기 차량에 설치되더라도 끄떡 없어야 한다. 그런 환경에 맞춰 제각각 설계된 산업용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와 비교했을 때 겉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 넉 대의 메인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비롯해 아예 2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케이스에 들어간 형태도 있다. 이런 컴퓨터들은 공간이 좁은 작업장에서 컴퓨터를 여러 대 쌓아놓고 사용할 수 있는 등 비좁은 작업 환경에 용이하다. 내부에 팬이 없는 컴퓨터도 있다. 본체 자체에서 열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소재를 쓰며 표면의 독특한 구조 또한 열을 배출하도록 돼 있다. 여의 시스템에선 2011년 보다 강력한 환경에 대응하는 컴퓨터를 개발해 대통령상을 타기도 했다. 다름 아닌 방폭용 컴퓨터다. 이름 자체에서 방폭입니다. 방폭. 폭격에도 유지될 수 있는,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지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저 이런 쪽에서 쓸 수 있고 특히 그 색깔을 보시면 아마 군용 색깔이 날 겁니다. 군 장비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폭형 컴퓨터는 하연성 가스와 분진이 존재하는 위험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일어난 화재가 컴퓨터 내부로 전달되지 않고 반대로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은 그 압력을 견뎌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런 광폭형 컴퓨터는 미국의 유전개발 전문 회사가 여의 시스템에 의뢰하여 개발한 결과물이다. 개발 후 200만 달러의 수출을 이룬 효자 상품이기도 하다. 여의 시스템의 성능 분석실. 컴퓨터의 내구성이나 안정성은 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전 자체적으로도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각종 충격에 대비한 진동 테스트가 한창이다. 제품에 따라서 사용하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진동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에서 그 인위적으로 그 진동을 줘서 그 제품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테스트는 규칙적인 진동과 불규칙적인 진동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규칙적인 진동만 준다면 그 자체로 내성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산업 현장의 다양한 충격에 대비할 수 없다. 그래서 진동의 유형도 가지각색인 것이다. 열악한 온도와 습도에서도 산업용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항온 항습 테스트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의 온도 테스트가 영상 0도와 60도에서 이루어진다면 산업용 컴퓨터는 영하 10도와 영상 60도로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광폭형 컴퓨터의 경우는 그 범위가 더 넓어져 영하 20도 그리고 영상 60도에서 각각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그 항온항습 테스트는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틀리지만서도 그 최고 맥시멈은 60도에서 습도 90%로 4시간 테스트를 하고 마이너스 10도에서 4시간 그 테스트를 하는 그런 사이클을 72시간 돌려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정전기 테스트도 빠질 수 없다. 인위적으로 정전기를 발생시켜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수많은 회로로 구성된 산업용 컴퓨터는 정전기로 인해 이상 신호가 발생될 수 있다. 때문에 정전기는 꼭 피해야 할 장애물 중 하나다. 모든 성능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은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더 있다. 출하 감사장을 통과해야 하는 것. 외관에 결점이 없는지를 검사하고 일부러 과부하를 줘서 기능과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곳이다. 산업용 컴퓨터는 신뢰성에 한 번이라도 흠집이 생기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품질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 하지만 여의 시스템은 단순한 품질 관리에서 나아가 품질 보증 체계로 업계의 신망을 얻고 있다. 성능 테스트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최종 공정이고 그리고 그게 고객에게 전달이 되는 가장 마지막 공정에 대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정이고요. 그 외관에 따라서 뭐 결점이 생기면은 제품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산업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능이 여러 가지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공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검사 공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업무 보고가 있는 날이다. 고객사로부터 새로운 발주가 들어온 것. 네? 사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컴퓨터 한 대를 제작하려면 생산, QC, 출하 검사까지 보통 2시간이 걸린다. 조립 자체는 어렵지 않아도 고객이 요청한 내용에 맞게 매번 설계부터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오더가 떨어진 만큼 직원들의 마음이 급해진다. 균일한 산업용 컴퓨터를 제작하던 시기는 예전에 끝났다. 산업 현장마다 그에 따른 생산 설비를 갖춰야 하고
거기에 쓰이는 산업용 컴퓨터 또한 기업들의 고유 장비처럼 인식되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다. 그렇다 보니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의 시스템이 고객에게 알맞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돌아선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 아이템 쪽에 많이 치중을 하거든요. 이 대량 생산 아이템은 회사 성장을 하는 데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이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중국 기업들이 이것 중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에 일순간에 몰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량 다품종의 고객 맞춤형 아이템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쉽게 뛰어들기가 곤란하죠. 그리고 대기업들도 이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쪽 시장에는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아이템이 바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시장, 그리고 갈수록 막히는 산업용 컴퓨터 시장. 이 두 한계점을 뚫고 나갈 길은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적은 물량이라도 주문이 들어오면 일단 접수했다. 여의 시스템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단순히 내구성이 훌륭한 완제품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마케팅 효과를 내기 힘든 시대. 그때 또 하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겼다. 예를 들면 어떤 공장에서 기존에 어떤 설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공장을 정설하게 됐는데 이미 그 제품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들을 들여와야 되는데 이 제품하고 기존 제품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인터페이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솔루션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죠. 디지털 사이니지도 보면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런 완제품하고 완제품하고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서 또 다른 완제품이 되는 그런 솔루션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생각. 성명기 대표가 말하는 솔루션이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컴퓨터 한 대만 납품하던 것이 기존의 사업 방식이었다면 현장이 요구하는 컴퓨터를 충실히 설계하는 것은 물론 그것과 관련된 주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그것을 시도해서 성공한 첫 사례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었다. 이제는 영화관이나 버스 등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디지털 광고판. 여기에 여의 시스템의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 통상 DID로 불리는 디지털 광고판에는 광고와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기기에 연결하는 역할을 산업용 컴퓨터가 하는 것. 그런데 기존의 산업용 컴퓨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한다. 여의 시스템에서 납품한 행선 안내 게시기, 디지털 광고판처럼 승객을 위해서 안내를 하든지 어떤 광고를 하는 그런 컴퓨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컴퓨터는 특정 기능에만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에 추가로 탑재되어 그 제품 안에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버스 안내판의 경우 노선도는 물론 영화와 광고 등 각종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환시켜야 한다. 이때 컴퓨터 보드를 윈도우 OS로 할 것인지 안드로이드 OS로 할 것인지 또 인터넷 속도는 어떻게 설정하고 전송 방식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러 기반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문제없이 전달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임베디드 컴퓨터다. 최근엔 임베디드 컴퓨터와 더불어 주변 기기까지 직접 생산하고 있다. 예매하실 승차권 설정이 완료되면 단순 컴퓨터 납품에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나타내는 부분이다. 젊은 나이에 창업해 20년이 넘도록 회사를 이끌어온 성명기 대표.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는데 특히나 사업을 막 시작할 무렵 가족에게 닥쳤던 시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세상이 분명 날 버린 거야.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시련이 닥칠 수 있는지. 아이는 백혈병,
아내는 폐결해. 게다가 난 위암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제가 대학 졸업하고 3년 만에 창업을 했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백혈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치료비가 계속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가족과 자신의 특병으로 인해 회사는 2년 동안이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기적처럼 모두의 병세는 호전됐지만 남은 건 치료비로 인한 빚뿐이었다. 절박했던 성명기 대표는 닥치는 대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서라도 개발을 해내고 또 그것을 납품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고객이 저한테 뭔가를 이런 걸 할 수 있는가 그 얘기해 주는 것도 행복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제품들이 저희들이 또 계속 생산을 하고 만들고 하면서 그 수익 모델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거듭하던 여의 시스템은 산업용 컴퓨터에서도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년 후 회사는 또 한 번 큰 장애물에 막히게 된다. 200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공장들이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전을 했던 것. 산업용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곳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었다. 그때 시작한 사업이 임베디드 컴퓨터였고 이내 안정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성공은 쉽게 이루는 법이 없다는 걸 몸소 체험해보라는 계시였던 걸까? 성명기 대표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었다. 바로 인력난이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대기업들하고 연봉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그다음에 복지시설 또 그다음에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도 자꾸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이 연봉 외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한테는 그만한 보상이 갈 수 있게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명기 대표는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과감한 행동을 취했다. 전 직원의 복지와 자기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쏟은 것. 특히 보너스와 인센티브는 최대한 두둑하게 챙겼다. 실적이 좋았던 어느 해에는 전 직원에게 250%의 성과급을 건네기도 했다. 회사 내부에 자기 개발 시스템도 도입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가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독서통신 교육을 통해 기술과 직무에 관련된 노하우를 축적시켰다. 또 모든 직원은 일주일에 3번 어학 화상 강의를 듣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학점제처럼 운영하는데 참여 횟수가 차곡차곡 쌓여 인사고과나 인센티브에 반영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개인, 즉 사원은 본인의 역량 개발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길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나아갈 바를 또 제시해주고 이런 쪽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서 사실 인재 양성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서 대화한다는 성명기 대표. 안팎으로 바쁜 일정이지만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만큼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일하고 싶은 기업, 직원과 회사가 같이 공부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던 그의 바람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중이다. 포기할 줄 모르는 한 청년의 호기심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활약하는 산업용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 호기심은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채비를 마쳤다. 끊임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나서는 여의 시스템. 그들의 제2막도 활짝 열리길 응원한다. 여의 시스템은 항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의 시스템의 창조 경제는 끊임없는 진화와
도전입니다. 여의 시스템의 창조 경제는 끊임없는 진화와 도전이다.